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 해양.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가 해양 교육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바다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간,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중심. 청소년을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의 시작. 여기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입니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푸른 바다의 이야기를 품은 섬섬 여수.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저력의 바다이자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유치로 미래의 닻을 올린 가능성의 바다.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새롭게 만나는 길,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여수.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 속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지역의 과제로 대두됩니다. 지자체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했던 시급한 과제, 여수박람회법 개정. 이후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향한 여수의 뜨거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드디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것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은 여수시민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 추진의 주도권을 갖게 된 여수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건축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한 여수시. 2019년 3월 드디어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후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 4월 교육원 준공 및 수탁기관을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2021년 9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해양교육 시대를 활짝 열게 됐습니다. 여수의 해양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해양환경 탐험존. 지구온난화와 여수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직접 봄으로써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해양의 깊이를 가늠하는 공간. 여수의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양안전체험존에선 여수의 해양환경교육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 후 마치 실제처럼 해양 재난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해양사고가 나면 누구나 갈팡질팡하기 마련. 하지만 해양사고 응급 대응 교육을 받으면 몸과 마음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가상 레포츠 체험존. 해양 레포츠의 종류와 체험존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실전 체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생하고 다양한 해양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도 이상 무. 랭킹 시스템과 챔피언십 시스템으로 시합을 하듯 실감나게 체험을 넘어 실전처럼. 해양 교육의 메카, 여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양 체험의 하이라이트. 실전 해양 훈련존에선 안전 매뉴얼을 숙지한 후 해양 레포츠 안전 훈련과 생존을 위한 체험이 진행됩니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친근하게 해양을 만나는 방법.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구명조끼를 잘 차고 안전장비를 잘 하고 만약에 빠지면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이 많아서 바다에 안 놀러 가도 진짜 바다에 온 것 같고 재밌었어요.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구조 신호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최초 레포츠 중심 해양교육원에서 발견한 여수의 바다, 미래의 해양.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중심, 청소년 해양교육의 시작. 여기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포럼을 위해 현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교육운영팀 박준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해양 전문가 육성과 청소년들의 해양 교육을 통한 미래 해양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참석자 소개, 인사말, 그리고 발제 2건을 듣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늘 포럼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자분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안태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 연구교수 김민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 이창재 기획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수산해양산업 관광레저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신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주은정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권진구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김원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앞으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수장으로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김원식 원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광주대학교 안태기 교수님, 숭실대학교 김민서 교수님, 전남대학교 신인수 교수님, 여수교육지원청 주은정 장학사님,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창재 팀장님과 온라인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청소년 교육,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연구교육기관의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인재 육성 및 해양환경의 보존과 관리, 해양산업 육성을 목표와 세계를 이끄는 해양인재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설립된 전국 최초의 청소년 해양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여수 지역의 기관 및 기업들과의 연계를 이루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는 천혜의 해양도시, 호국 중절의 도시, 화합의 도시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교육원을 통해 여수시가 해양교육의 도시로 불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더 큰 바다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알찬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발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수산해양산업관광내조경영학과 신임수 학술연구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임수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신임수입니다. 저는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 융합학과라는 곳에서 학술 연구를 맡고 있고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수산해양 분야의 으뜸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 분야 역시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된 학과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우리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여수시에 또 건립이 되어서 차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발제를 권유받아서 제가 또 감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양이라는 개념, 물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물은 사실 우리가 강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블루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자원과 블루 투어, 그래서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블루 자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 행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접목한 융합된 분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자원이란 저는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나눴을 때 크게 블루 자원 그리고 블루 투어로 나누었습니다. 블루 자원에는 크게 생태와 공간으로 나눴는데요. 생태에는 해양 생물 그리고 해양 지질 부분이 속하겠습니다. 공간에는 해양 환경 그리고 여러 다양한 행태의 활동 자원, 그게 블루 자원으로 속하고, 이에 따라서 블루 투어가 발생을 하는데요. 생태 관광, 레저 관광, 복지 관광, 그리고 축제 관광, 네,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는 것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양에 대한 수권, 그리고 해양에 대한 수권, 내수면에 대한 수권, 기수역에 대한 수권이 있습니다. 해양은 말 그대로 우리 바닷물을 뜻하고요. 내수면은 강물, 짜지 않은 농도의 강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구역이 담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에 따라서도 활동할 수 있는 행태도 다르고 살고 있는 생물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습득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광물 자원도 있고 에너지 자원, 그리고 생물 자원, 공간 자원,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광물 자원은 이런 해양에 존재하는 광물들, 그래서 석탄이나 금이나 석유, 이런 천연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이 바다를 이용해서, 해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크게 조력 발전, 수력 발전이 있죠. 생물 자원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고기, 어류, 그다음에 조개, 폐류, 새우, 갑각류, 이런 것들이 해양에서 서식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게 생물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자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엑스포 부지 그리고 청소년 해양교육원 이런 부분들 인간의 활동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공간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생물 자원과 공간 자원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물 자원에 대해서는 수산 생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류, 폐류,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 이런 수산 동물과 수산 식물에 대한 정의를 알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수계 생물이라고 수권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일컫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보다 더 먼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동식물에 대한 이해 정도는 가볍게 이론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계 생물은 크게 이제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갯벌에서 체험을 할 때 고둥을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고둥류 같은 경우는 배로 기어간다. 그래서 배에 발이 달렸다. 복종류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런 분류학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좀 알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지질 자원입니다. 이것은 공간 자원으로도 일컬을 수 있는데 갯벌, 주상절리, 퇴적층 그리고 여수, 낭도, 사도, 추도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있죠. 이런 공룡 발자국까지도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해드립니다. 활동 자원으로는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부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교육적인 관광, 그래서 에듀 투어라고 얘기를 하죠. 교육 관광을 함으로써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오염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앞서 인사말에서 들었는데 호국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고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도시로서 많은 문화 자원, 역사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순신 장군처럼 리더로서 해양의 리더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그리고 그것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한 관광은 블루 자원을 활용한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 블루 자원은 생태 관광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하지 않으면 이 가치가 상실됩니다. 혹은 또 감소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나 관습, 역사와 같은 우리 문화 자원도 같이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섭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은 사실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아주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형태를 분명히 해서 변화하는 자원에 응대할 수 있고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해양관광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레저, 휴양, 오락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연관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해양 공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관광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양 관광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앞서서 계속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릴 때만 해도 요트를 타는 일이 없었죠. 유람선이 거의 단데 지금은 요트나 이런 레저 선박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관광을 크게 이제 저는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생태 교육 관광 파트, 그리고 레저, 럭셔리 파트, 그리고 웰리스, 그리고 마지막 축제 이벤트 파트로 나눴습니다.
교육적이고 생태적인 관광은 어촌 관광과 해안 관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다 위에서 혹은 바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레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웰리스, 예전에는 웰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웰리스라고 해서 웰 해피니스나 피트니스를 줄여서 치유 관광 또는 음식 관광, 미식 관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크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축제 관광이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에서 비롯한 이런 해양 관광에 기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어떠한 기준점은 반드시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관광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광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자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그런 관광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양 생태 교육 관광이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에는 코로나 시대에 그 7,000원 내고 극장에서 물소리 듣고 불소리 듣고 물멍 때리고 불멍 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일단 마음의 치유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의 목적에 맞춰서 교육적인 관광으로 좀 더 생태를 활용하고 이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교육원에도 있지만 해양 관광은 육상 관광과 다르게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과 함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저 관광, 이런 파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관광이라고 설명해드렸듯이 그 부분은 복지 관광에 해당합니다. 무장애 관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문턱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유아가 있으면 그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조금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라고 하면 좀 불편함이겠죠. 그래서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아니면 불편함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복지 관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러 명들이 다 이렇게 한데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축제 관광,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여수하면 이제 번외인데, 여수는 해산물, 수산물로 유명합니다. 바다와 연안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식재료를 식탁 위에서 한상 차림하는 것 또한, 이것도 치유관광의 일부인데, 이런 미식, 음식을 활용한 관광도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제 해양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먼저 바다를 이해하고 수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먼저 서식하고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런 생물 자원과 공간 자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활용법도 배우고, 미래에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인재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성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이틀로 보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인 생태 관광인데요. 분류 자원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생태 관련된 인식 교육과 정신 교육을 함양을 하면서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신인수 학술연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권진구 사무처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진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원에 제가 7월 1일부터 교육원에 와가지고 사전에 저희 해양수산단 연맹에서도 준비한 제안서 내용이 있지만 한 2달여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만들까 깊은 고민을 했고요. 또 이제 직원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수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인데요. 먼저 여기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설 현황과 두 번째는 우리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 그다음에 기업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짜봤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원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의 내용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 부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다이빙 풀장 이 전반적으로 이 전남 동부권 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죠. 특히 다이빙 풀장 자체가 전무했었는데 있어도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해양경찰 교육원에 이제 풀장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대상이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좀 접근이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이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 레저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2층에 있는 시설인데요. 해양환경탐험관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이 해양 레포츠 체험관 이 세 개 관을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안전의 탐방이라고 우선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층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빙 풀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식당은 한 170명 정도 동시 식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식당이죠. 그리고 편의 시설은 샤워 시설,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휴식할 수 있는 홀과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체험관들, 그리고 그 안쪽에 해양환경 탐험관 안에는 해양랩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서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친구들이 좀 도서를 볼 수 있는 책자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충해서 교육원에 온 친구들이 다양한 해양 관련 도서를 조금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층부터는 강당과 숙박 시설이 있는데요. 이제 강당은 2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도 6인실이 있고 이 6인실은 3층, 4층 합해서 총 25개의 객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실 3개, 3층, 4층 합해서 3개가 있고요. 장애인실 2개, 교육실 2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 자원 현황인데요. 대표적인 곳을 3개를 우선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우리 해양수산단 연맹과 같이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했던 기관들인데요. 첫 번째 해양경찰교육원, 그리고 전남대학교 수상해양대학, 마지막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렇게 대표적인 기관이 3개가 있고요. 그 외로는 우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한영대학교, 청암대학교, 해가고, 요 세 개 박람회재단, 여수항 도선사회, 아쿠아플라넷,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해양경찰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연맹과 2014년도부터 바다로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교육원에 그 보다 전문화된 이 교육 시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 해양경찰교육원은 말 그대로 대상이 해양경찰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연간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여수시 해양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바다로 캠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수영장, 그다음에 이 다이빙 풀장들을 활용해서 이 해양 안전 교육은 실습은 여기서 하고 또 여기 저희도 뭐 해양 안전에 대한 실습과 뭐 이론 교육장이 있지만 그 해양 경찰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한 보다 전문화된 그런 교육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정말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해양경찰교육원 함정이 박람회장 바로 인접해 있는 부두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3011호 함이라고 저희가 또 연맹하고 연계해서 독도 탐사를 3일짜리 매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원과 함께 하면은 뭐 지역의 아이들, 뭐 전국의 아이들이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경우는 뭐 저기 수산해양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수산해양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만들고 또 그와 관련되는 산학협력기관도 또 연계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동백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백호도 이 박람회장 옆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선박 견학 등 선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타 장비들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인데요. 뭐 지역의 해운 항만에 대한 대표적인 공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하고 그 거북선 캠프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그 여객선을 활용해가지고 그 배 안에서 퇴선 훈련, 해양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확대하고 또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해양 항만 관련 인력 양성 연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자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지역 자원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뭐 크게는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과 협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협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박람회장에 여기 교육원 자체가 13개 박람회장이 있다 보니까 이 박람회장이라는 베이스 그리고 이 박람회장 안에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저희 해양수영단 연맹의 시설과 환경의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교육원이 이 해양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해양교육원은 실내 교육시설과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은 해양수영단의 체험장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보고 박람회장 안에 있는 이런 기타 관광 시설들 이걸 연결을 시키면은 충분히 해양 교육뿐만 아니고 지역의 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해양수산 전남 동부연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연맹이 여수 마이스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마이스협회 회원사로 또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수시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방과후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과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또 해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마린 스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하고 또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그 여수 마린 페스티벌이라는 전국 단위의 행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에 웅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박람회장 쪽으로 유치를 해서 이런 공간적인 활용과 시설적인 부분들을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양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먼저 운영 계획인데요. 저희 이제 원장님 밑으로 저와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2021년도 1년차 기준에 대한 구성이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직원들을 좀 추가로 채용을 해서 보다 실질적인 운영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그중에 이제 사업 수행 방향인데요. 저희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해양 교육의 중심, 청소년 해양 교육의 시작, 여수시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홍보, 교육, 관리라는 이 세 가지 큰 틀로 저희가 사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내 첫 번째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NS,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이제 대한민국 해양 교육의 표준화, 우리가 정말 교과서적인 표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단순히 여기 와서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도 맞지만 연구 개발,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교재 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체험만 시키는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교육에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포럼도 있지만 오늘 같은 포럼이 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적 운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인적,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기관 단체를 협력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스크가 써서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다음은 단계별 발전 방향인데요. 크게 정착기, 확대기, 안정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 2년차 동안에는 정착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교육 홍보에 집중을 하고 마케팅 포지셔닝을 통해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우리 이제 해양수연단은 법인의 좀 특수성, 조직력, 활동력, 그다음에 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단체, 사실 이제 해양수산의 특수성이 그거죠. 우리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과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역사와 오랜 전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뭐 이렇게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기는 이제 그 다음 2년 차의 확대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교육원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비, 이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신규 프로그램도 추가적인 개발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도 우리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구나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동아리, 청소년들 동아리, 클럽 활동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친구들이 서포터즈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정기는 지역사회 동반 시설로 이제 안착을 시키고자 하고요. 해양 교육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을 해야겠죠. 이제 4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좀
이런 프로그램의 시설분이 좀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이런 장비들도 도입하고 그래서 국내 해양 교육의 메카로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초동 생존 수영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초등학생 생존 수영이 이제 전학년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고 교육 시간 자체도 좀 부족하고 또 그와 관련된 수영장 시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딱 지금 이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여수시에서 지원받는 해양 레저 스포츠 이제 무료 체험에서도 이런 안전 교육을 했었지만 이제 문제는 운영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시기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또 교육 비용도 이제 순수 교육 비용 위주의 구성이 된 게 아니고 뭐 이제 버스비라든지 간식비 뭐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출이 이제 과다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학교 밖 활동을 지금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저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차수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저 학교에서 와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는 진짜 매뉴얼대로 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거의 목적이 초등학생 전학년한테 그 의무화 시킨 게 목적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박 탈출법이라든지 뭐 구명댐목, 그다음에 저체온증 예방 자세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이 시기가 더욱 연장되더라도 저희가 찾아가서 사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것도 뭐 2014년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알찬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은 초등학교 학년군별로 이제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4장 뒤에 장도 있는데요. 저희 연맹에서 전국민 생존수영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고 또 이걸 보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대상으로 전국민들에게 생존수영도 교육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사실 이 생존수영도 연령대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은 초등학교가 뭐 저 생존수영이 의무화됐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해양 교육과 선진화되려면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임용구조 자격증을 따서 나 하나 목숨은 당연히 살리고 주변 목숨까지 좀 돌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의 뭐 이런 해양 관련 인사 사고는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 현황에 따른 대응 전략의 또 다른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관련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수시에서 해양수안보와 여수시에서 지원으로 옹천, 소호, 박람회장에서 이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 여건상 이용 시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할 수 있는 전용 다이빙 풀장이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수영장 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기 이제 수영장, 우리 수영장을 활용한 기본적으로 평시에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교육원 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외의 시간 타임을 정해가지고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도 교육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수익 확대를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도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야간, 토요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시간대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퇴선훈련 및 구명뗏목 투하시설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다른 데는 구명뗏목만 교육을 합니다. 저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근데 저희는 실제로 매번 교육할 때마다 구명뗏목을 투하해서 작동하는 것을 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양수산 관련해 가지고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역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래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있고 해경도 있고 항만공사도 있고 여수항 도선사회 아쿠아리움 국립수산과학원 다양한 이런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있는데요. 근데 교육체험시설이 많이 부재가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로체험 학습 및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제 5번째 교육원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6개 꼭지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해양안전, 두 번째는 해양레저 스포츠, 세 번째는 해양환경과학, 네 번째는 해양관광, 그 다음에 5번째 해양지도자 육성과 해양교육 연구개발 이렇게 5개 테마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해양안전 프로그램은 총 또 4가지 테마입니다. 해양안전교육, 선박안전교육, 학교 연계 해양안전교육, 생존수영. 이 생존수영에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전국민 생존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저희 2층에 있는 그 VR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관이 있는데 이 체험관을 바탕으로 가상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교육원과 100m 반경에 있는 수상 레포츠, 이게 실제 환경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중에 카약, SUP, 래프팅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중 레포츠, 그다음에 일반 수영까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인력과 지금 저희 사실 직원들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 것보다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어쨌든 인원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초급, 중급, 상급 이런 구분을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환경과학 프로그램 중에 그 내용으로서 첫 번째 우리 아까 신인수 교수님께서 해양환경교육은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해양환경교육, 해양과학교육, 해양영토교육, 해양지킴이 활동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해양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연계한 이런 다양한 관광거리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MOU와 연계로 준비하고 있는 게요. 그냥 단순히 기존에 하나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는 형태가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저희 교육원 대상으로 온 친구들은 단순히 관람이 아니고 직업체육, 그 다음에 바다거북이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람회장 같은 경우 이제 박람회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간도 조금 단순히 둘러보는 게 아니고 이 박람회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좀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관광벨트라는 주요 관광시설을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 정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수가 이순신 하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에 오는 친구들은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이순신의 정신에 대해서 교육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치유 관광 요즘에 트렌드죠. 그래서 해양 치유 관광, 그래서 해양 생태 관광, 엑스포장 스탬프 투어, 오동도 걷기 등 치유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해양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제 비수기, 이제 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기간 때 우리 해양 관련 지도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공무원 등 이런 부분들 대상으로 해양 레포츠 관련 자격 인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양안전 분야 지도자 자격 연수, 그다음에 교직원, 공무원 직무 연수, 대국민 해양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연구 개발입니다. 오늘 이 자료와 같이 해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그리고 토론, 세미나, 포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해양 관련 축제, 저희가 해년마다 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여수 해양 마린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우리 연맹에서 하고 있는 전국 리가타 대회라든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해양 스포제전, 드래곤 보트 대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들을 여수를 유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양 진로 관련 직업 교육, 우리가 수많은 그 MOU 관련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또 가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해양 역사, 인물, 유적, 정신 소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상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도 이제 홍보 과정 중이라서 지금 이제 계속 다른 학교들, 일선 학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먼저 안전해 탐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층에 있는 해양환경탐험관과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관을 이렇게 둘러보는, 이용하고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해양환경탐험관이라는 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에 대한 설명, 그다음 해양환경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조를 나눠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해서 1일 5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안전교육인데요. 요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소요 시간은 120분을 잡고 기본적인 50분은 교육 시간, 또 나머지 50분은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 제재동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제 생존 수영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동 생존 수영과 별개로 그냥 청소년 단체라든지 일반 다른 외부에서 우리는 딱 이 시간만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방법, 생존 수영 개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해서 2시간씩 해서 1일 3회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건 이제 전국민 생존 수영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다음은 이제 초동 생존 수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차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많아서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입문을 하고 2차 시에는 수중 적응 훈련, 3차 시에는 수중 극복, 또 3차 시 수중 안전, 마지막 평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개념을 전반적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일선 학교에서 와서 해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존에 바다락 캠프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주 해주라, 제발 좀,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통해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많은 내용인데요.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맨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해서 예약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제 구분을 하자면
해양 레저 스포츠, 중에 수중 레저, 수상 레저, 그다음에 수영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고요. 해양 환경 과학은 해양 환경 교육, 과학 교육, 영토 교육, 해양경 지킴이 활동 이렇게 지금 구분을 지었습니다. 여기 또 첨언하자면 우리 아까 제가 해양경찰 교육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3일절에 독도 탐사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뒤에 배경이 독도가 보이죠? 이때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입도를 못했습니다. 기상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양관광은 엑스포장 연계 프로그램, 여수 관광벨트, 이수신 정신교육과 탐방, 해양치유관광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 지도자 육성, 해양 레저스포츠 지도자 자격 연수도 하고 해양 안전 분야의 지도자 자격 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교육 연구 개발, 이제 해양 관련 토론회, 그다음에 해양 진로 직업 교육, 그다음에 해양 역사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설명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저희 해양소년단이 여러 가지 교육을 특히 이제 해양 안전, 해양 레저 스포츠에 뭐 전국에서 손꼽히는 뭐 교육 단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면서 부족했던 게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좋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해양소년단 경남 남부연맹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원까지 구입을 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했는데 해양소년단 우수 사례로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엿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단순히 PPT도 요즘에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들이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글씨체들. 그래서 이게 해양 안전 교육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을 이 노래방 화면 같이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번호 눌러서 가사가 우리 생존 수영 노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게 뭐 사실 해양 안전은 자꾸 막 안전을 부각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섭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이들은 좀 즐겁고 좀 재밌게 이 해양 안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선박 탈출하는 것도 저희가 연맹에서는 VR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교육을 사전에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용도 보시겠지만 요즘에 유튜브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대부분 뭐 유튜브 안 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 해튜브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화면처럼 PPT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VR 하는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고 재밌게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길래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잠깐만.
이 영상 틀어주실 때 저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써니 물놀이 안전수 칙 지켜야 해. 써니 준비 운동 구명조끼 착용 경고문 확인 깊은 곳 안돼 다이빙 금지 반드시 안전 수칙 꼭 지키자. 써니 뜨기 이동 혹 가능한 수영 써니 생존 수영 호흡 음파음파 누워뜨기 겁내지마 양팔을 벌려 하늘을 봐 누워뜨기 참 편안해. 써니 저체온증 예방 중요해. 써니 체온 유지법을 해보자.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유익하고 청소년들에게 좀 더 즐거운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합 결론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6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이 2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우리 국가해양전문교육시설로 특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저희가 비전과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끄는 해양인재 육성으로 해양 강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또 해양 교육을 통해서 해양인재 육성과 해양 환경 보존과 관리, 해양 산업을 육성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좋은 말씀 이제 들어서 더욱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멋진 열정으로 저희 발표를 해주신 권진구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잠깐 휴식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토론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헷갈려가지고요. 네, 휴식 시간은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는 3시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맞춰서 쉬시다가 자리에 다시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포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요. 토론은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자장님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해양소년단에서 오시는 우리 사무처장님들 소개를 한번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최병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해양소년단 중부지역연맹 노경호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김영규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유인석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토론 좌장은 우리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안태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좌장인 안태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대 안태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우리 신인수 교수님과 권진구 우리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수시의 청소년 해양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첫 스타트를 했고요. 또 그게 최초로 전국 최초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토대로 오늘 토론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계속 4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서 우리 김민서 교수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개원이 얼마 안 됐죠.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교육 관련 정책 그리고 해외 사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해양교육문화법이죠. 이에 근거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서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 또 해양교육문화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해양교육문화제도 기반 정비 등 3대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해양교육의 가장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제 중추적인 담당을 해야 할 학교라든지 사회 해양교육 확대도 이때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 선택 과목에 해양 관련 내용을 내실화를 기하고 또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통합해양 선택 과목 개발이라든지 해양 주기별 프로그램 개발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추진 목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양은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 또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줄 아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오션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필수적인 해양 지식을 좀 갖추고 유익한 교양 상식 또 해양 관련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차별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외 사례도 조금 좀 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해양교육 강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해양문화 산업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굉장한 추임새를 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해양과학교육센터를 설립했고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해양적 소양이라는 7가지 원리를 도출한 다음에 이를 학교라든지 해양교육의 교육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해양 교육을 통해서 1대1로의 해양 강국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양교육 홍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해양 굴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배움의 바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션 이노베이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인재라고 하는 것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한번 언급해 보면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로 발돋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곱씹어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양 환경, 또 해양 안전, 해양 과학,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 등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어떻게 습득시킬 것인가. 이러한 과정을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양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재해라든지 재난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바로바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현장 위주의 교육이 바로 이 교육원이 담당해야 할 가장 큰 역할로도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해양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오늘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청소년 해양 교육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임수 교수님과 권진구 사무처장님의 발제문 의견에 저는 대부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신임수 교수님은 해양 관련 생태, 해양 생물이라든지 해양 지질 자원, 그리고 해양 공간, 환경이나 활동 자원이겠죠. 이러한 것을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접목을 하신 것, 그리고 생태 관광, 레저 관광, 복지 관광, 축제 관광을 분류 투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류 자원과 분류 투어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고자 프로그램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진구 사무처장님께서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중심으로 여수시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업, 또 대학이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해서 해양 관련 네트워크 이 자체를 강화시키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너무도 이 여수를 보면 정말로 아주 중요하면서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임수 교수님과 권진구 사무차장님이 발제한 분류자원과 분류투어,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은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델 또는 제언으로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족을 저는 좀 붙이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정으로 교육원에 바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연계 사업이 내실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수시 청소년 수련원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무엇보다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원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또 과대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칫 맞물려서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늘 명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찾아서 프로그램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문제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심도 있고 진단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좀 사실은 제가 좀 들고 싶었는데 권진구 사무처장님께서 제게 먼저 보내주신 자료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에는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생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생 해양 안전교육과 생존교육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받은 자료에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 대상 생존교육은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권진구 처장님께서는 며칠 되지는 않으셨는데 아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셔서 특히 해양소년단에서 전국 범국민 해양 안전교육 생존 수영에 필요한 일종의 모델이죠. 이것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오늘 추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국한할 것인가 하는 또 숙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교육원 프로그램이 자칫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포럼 내용에 제시된 내용들도 보면 특히 용어적 선택이 보는 순간 굉장히 전통적인 용어로 들리고 소위 요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그러면 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든지 또 뭐 이런 것처럼 이 교육 특히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교육원의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될 때는 조금 가깝게 느껴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용어적으로 좀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물론 SNS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겠지만 혹시 자료가 남길 때는 특히 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넓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자원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인데요. 최근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각종 사회적 이슈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도 많이 위축되고 있고 청소년 정책은 그 입지마저 흔들리다 못해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각 청소년 단체들이 소위 지도자들의 업무 경감 위주로 이제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장기적인 협력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고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정말로 오늘 권진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보면 해양교육 백화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동탄의 모 백화점을 갔더니
정말로 컸어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많은 물량들이 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횟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때 방점은 저는 기간이나 횟수보다도 지속성이 방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의 진행은 지식 중심이 아니라 지식을 살아있게 해주는 체험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해양교육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정말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교육원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저는 우리 교육원 모든 가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인수 교수님께서 이야기 중에 일종의 그 만족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그 만족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할 때 순간 스치는 생각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각각 개개인의 욕구와 만족, 그리고 또 우리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원이 어떤 조직이죠. 조직의 욕구와 만족,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기대될 수 있는 욕구와 만족을 충분히 각 그 세세하게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와서 저도 많이 배운 건 늘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이 여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힐링, 또 이 휴식, 이에 맞물린 관광 자원, 또 역사적인 우리 얼이 담겨져 있는 충효의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더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 한자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사람이,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결국은 대자연은 뭐 우리 지역사회인 이 여수가 되겠죠. 여수 지역을 방문하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에 접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육원 그러면 뭔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좀 과감히 던져가지고 이 교육원에 와서 하루만 자고 가더라도 뭔가 휴식이 이루어지고 기분이 좀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스펙트럼도 좀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성공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짧은 견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해양의 생태에 대한 것들과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것들, 또 종합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해양 교육에 대한 것들도 좀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자장으로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으면, 왜 여수시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었는가라는 어떤 그 타이틀에서 이런 어떤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수시만의 독특한 해양, 이게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 해양 교육인데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여수는 연간 1,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광을 전공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어떤 교육하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양의 어떤 교육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경도에도 뭐 센토야 섬을 포항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광 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도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수의 어떤 청소년들한테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것이 좀 돼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너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너무 가다 보면 여수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해양 소년단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좀 딱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여수만의 해양 교육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독특하게 자리를 한다면
이게 정체성하고도 조금 구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좀 제가 좀 보충을 좀 덧붙였습니다. 이창재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 기획정책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람회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재라고 합니다. 저는 여수 엑스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현재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원이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오픈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바로는 해양교육원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양교육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좀 큽니다. 근데 저는 박람회장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2년에 여수세계 박람회가 굉장히 큰 성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4개국에 넘는 104개국이 참가를 했고 800여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셔서 이 여수가 도시 브랜드도 올라가고 교통 인프라랄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상승을 해서 현재는 여수가 연평균 1,000만 명이 넘는 해양 관광 도시로서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박람회장이 여수 세계 박람회를 치름으로써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전라남도 관광에서 박람회가 했던 기여가 큽니다. 뭐 크루즈 터미널도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전용 크루즈 터미널이 그때 오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시설도 지역에 없었는데 이제 잔여 시설을 이용해서 현재 마이스 산업도 지금 중심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이제 관광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2년에 했던 여수세계 박람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트렌드에 맞는 그다음에 해양 도시인 여수 이제 해양교육원과 더불어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현재 처음에 이 엑스포장이 재개장을 했을 때가 13년이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연간 방문객이 160만 명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160만 명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 19년도 통계치를 보면 이제 367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관광의 1번지 아무래도 KTX역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박람회장이 여수 관광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엑스포가 잘 치러지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후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활용의 부분은 크게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의 계획은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화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해양 리조트 조성, 국제관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컨텐츠 구역, 그다음에 이제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 활성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해양교육원이 아쿠아리움과 더불어서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기상청에서 2023년도에 국립기상기후과학관이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쿠아리움 옆에 왼쪽 부지에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기상과학관도 들어올 예정이고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제 해양교육원과 더불어서 여수 그리고 나아가서 박람회장에서 공공 분야에서 공공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될 부분 컨텐츠가 이제 확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공공 분야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부분도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국제 간에 지금 많은
전시관과 기업체, 사무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번 여름에 오픈했던 아르테 뮤지엄이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일평균 지금 2,000명 정도 되는 관람객이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전과 현재 금년도의 수입 상황을 좀 보면 오히려 저희는 늘었습니다. 네, 이제 늘었다는 의미가 뭐 자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입주 시설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적자는 사실입니다만은 박람회장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현재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 시설이 늘어나면 관리비 또한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자 구조의 지출 편성보다는 현재 이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좀 예산 편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 4차 산업 관련된 기업 부설 연구소도 지금 11월 달에 국제관에 지금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의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로봇과 드론 체험 교육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 연구소는 지금 유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팝 아카데미도 지금 K-팝 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길 K-팝 아카데미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K-팝 심포지엄을 지금 국제관에서 지금 개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양한 또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가 박람회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많은 그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그동안 이제 시민분들의 기대에 좀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서로에게 전달, 홍보, 소통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과 시민사회 분야에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양교육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 취지로 지금 공공 분야를 주장을 많이 하셔서 지금 드디어 이제 오픈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지금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장의 그러면 이제 비전이 무엇이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수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함께 지금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이제 10주년이 되고 또 2023년에 굉장히 박람회장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COP28이라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큰 대형 그 국제 회의를 여수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과 함께 박람회장의 유치 개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 세계 박람회 때보다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200개 국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스 산업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COP28이 여수 박람회장에서 개최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야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객 대응 만족도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퀄리티가 올라갈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2023년에 또 한 가지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여수항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자체와 함께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중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면 박람회장의 컨벤션 센터 건립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쉼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좀 알아주셔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또 10년 이 박람회장의 미래 비전은 현재 저희는 국제적인 마이스 복합지구로 가는 것이 박람회장 활성화와 사후 활용의
어울리는 색깔이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수원, 광주, 부산 등 기존에 이미 국제복합지구 승인을 받은 곳도 있지만 현재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 엑스포 그 부지에서 대전 그 과학 마이스라는 그런 모토로 지금 국제복합지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그리고 경주도 또한 보문단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여수박람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좋았으면 좋았지 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이 남겨진 시설들과 이런 그 지리적인 가치, 교통 인프라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련에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적인 그 토대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새로운 10년의 박람회장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 해양교육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상기후과학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 공공적인 교육 분야, 교육 그 색깔을 이 해양교육원이 또 충당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따로가 아닌 박람회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박람회장 활용 계획에 같이 발맞추어서 함께 가고 동반 발전 성장하는 그런 해양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으로 말씀을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그 세계 박람회장과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항 100주년 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에 대한 것들도 조금 토론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요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해양관광 수도라고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뭐 김명록 지사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요수를 중점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좀 됐으면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자원과 좋은 여건이 됐는데도 심지어는 뭐 관광 거점 도시 같은 경우도 목포로 넘어간 게 너무 안타까운 어떤 시점이 돼서 요수가 조금 더 해양 교육원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도 좀 인프라 구축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주은정 우리 전라남도 요수 교육 진흥청 장학사님,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교육지원청 체육복지팀 장학사 주은정입니다. 저는 9월 1일자로 여수교육지원청에 발령받아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포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청소년 대상으로 종합 해양 교육을 하는 시설로 개원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교수님들 말씀과 그 사무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청과 우리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특히 학교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저희 교육청의 협의체를 좀 정례화해서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그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을 때 진정한 자발적인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여수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반영되어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히 여수 지역 색이 반영된 그런 전문 교육이 제공이 된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 자료, 활동 자료까지 같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수시 교육청에서도 그 여수시 내고장 문화역사 체험 자료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순신 정신 문화역사 지도 자료도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함에 있어서도 저희 교육청과 소통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부터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또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수영장 부족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여수시에서도 운동부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영 그 훈련을 할 장소가 마땅치 충분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청소년 해양교육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 및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완화된 조건과 낮은 기준이 좀 적용돼서 쉽게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거읍선 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 와서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여수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그 허공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아카데미라든지 그 교육을 시켜서 여수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수시에서요. 근데 방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수의 어떤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수의 자긍심이라든지 여수의 어떤 보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태어나는 우리 무대 초등학생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지정 토론은 아닙니다만 다 이렇게 토론을 다 잘 해주셔서 총평을 다 해주셔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만 우리 심희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발제를 했던 내용은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바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를 이해를 하고 이 바다를 어떻게 관광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계속 융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수산해양 분야와 관광 레저 분야가 융합됐다 이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인문계 자연계 고등학교 공부를 다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이겨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청소년 해양교육원도 그런 기로에 있지 않을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 게 일단 이 교육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것이 중요한 목적인가, 아니면 이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널리 발산시키는 게 목적인가, 좀 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그리고 관광이 필요하다면 관광도 관광대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보다 학생들이 그 캠프스쿨이 또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캠프스쿨의 인기도도 많고 선생님들의 그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인성교육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으로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광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한다면 대려 뭐 여행사, 지금 요즘 여행업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여행사들을 양성교육해서 그분들에게 관광 쪽으로 더 유도를 하면 여수시로도 더 확대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관광을 하면 또 아까 내용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도 같이 수렴을 할 수 있는 계획이면 주말과 휴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이런 정책 부분들도 사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이원화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이게 맞은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이제 마지막 토론전으로 한번 종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나 지금 영상을 상영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그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지금 막 바다 정리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우선 이제 차근차근 우리 김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비교했을 때 저희도 이제 교육원 프로그램들 또 시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대상이 사실 저희는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 대상은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역 주민, 일반인들까지 또 같이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 야간 시간, 토요일까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벌써 막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살짝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나, 일반인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평일에도 낮의 시간대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게 하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이 교육원 프로그램 또 연구 교재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이지만 어쨌든 부족함이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주변 기관들, 주변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과 같은 자리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또 자주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교육청에서도 오셨지만 제가 가장 또 크게 생각했던 게 교육청이거든요. 또 학교하고 연계돼야 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교 과정에 저희가 이제 또 참여하는 부분들도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은 뭐 제한적이어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 플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플로 쪽에 혹시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자유스럽게 하시죠. 화면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시죠. 네.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그 혹시 이게 영상 지금 보시면서 어떤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민서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뭐 꽤 여러 번 토론회나 뭐 포럼이든 심포지움이든 세미나든 다니면서 교육청 관계자 오셨을 때 오늘 주은정 장학사님처럼 이렇게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거는 진심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존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여수의 교육의 가장 중심은 역시 교육청의 관리자분들이 특히 장학관님이시던 뭐 장학사님이시던 결국은 핵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간절히 저도 덧붙여 좀 간청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그 마음 꼭 중심에 두셔서 해양 교육은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만 딱 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짧은 토론이지만 또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원장님, 김원식 원장님이나 권진구 사무처장님께 제가 귀찮게 전화를 몇 번 드려서 좀 이것저것 좀 물어봤어요. 짧은 토론을 위해서라도. 그때 정말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가도 정말 기쁘게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발돋움하게 노력하시는데 꼭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번 시간을 좀 우리 저 자장 교수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원장님을 모시려 했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우리 원장님을 바로 모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릉에서 왔는데요. 꽤 멉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해서 진입로를 하나 지나면서 한 30분 돌았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강릉시 청소년 해양 수련 운영을 한 2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년째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하면서부터 이제 그 바다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다를 알아야지 청소년들이 바다에 좀 더 나오고 바다가 안전하고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좀 노후가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수영장도 안 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원장님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그 해양 교육부터 해가지고 해양 교육 시설을 지금 김원식 원장님이 뭐 설계해서 이렇게 지어진 곳이 아주 여러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7, 8개가 되는데 아주 좋은 원장님 오셨고 또 사무처장님도 해양소년 사무처장 하면서
그동안이 다양하게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아주 앞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 걸음 오셨는데 강원도까지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그 플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영상이나 플로 없으신가요? 뭐 지금 가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뭐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없으시면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설계로고 만들어주시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요. 오늘 좋은 고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지금 첫걸음을 뗐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안이나 노하우가 운영하는 저희 단체에서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이 이사를 오면 그 지역에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첫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하진 않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또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가 제가 즐겨 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내일은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멋지십니다. 네, 좋은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시간이 언축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지금 청소년 해양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시작이고 시작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도 뭐 유수를 내려오면서 여기 아까 우리 팀장님이 하셨지만 COP 28이라고 지금 여기 마스크에게 거리도 지금 달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홍보 다니고요. 어찌됐든 요수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어떤 마크를 달고 다니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요수가 저 차츰 발전할 수 있고 해양 관광의 어떤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고 신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도 아마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토론자와 그다음에 발제자 그리고 원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그다음 일개 뭐 다 직원들,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까지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포럼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지 긴 시간이었는지는 체감상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많은 내용들과 좋은 이야기들 나눴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말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